예,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챕터 3입니다. 챕터 3의 제목은요. 챕터 3 제목은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. 뭐 챕터 2하고 사실 되게 그냥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짧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청교도들이 구원을 바라보던 방식이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저는 근데 요거는 조금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청교도들이 구원을 바라보던 방식이 능력주의 핵심이다 이러면 청교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능력주의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것들이 어떤 뭐 예정론 그다음에 그 현실사 생활에서의 그 근면, 성실, 그다음에 근검절약, 그죠? 요런 어떤 내용들과 구원의 징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맞물려 있었던 거고 이것이 능력주의 형태로 이제 자본주의와 같이 이제 발전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뿌리는 뭐 거기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보지만 그게 청교도 때문이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. 뭐 인간들이 뭐 자기의 성공을 정당화하고 소위 말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. 예, 자랑질 하고 싶은 건데 예, 그 자랑질 할 때 뭐 제일 좋은 게 뭡니까? 결국에는 신께서 이렇게 해주셨다. 그래서 나는 신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게 그 은혜에 감사한다 이것보다는 나는 신이 보증한 인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죠. 예, 이제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 청기도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이 좀 이렇게 와전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능력주의가 이제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이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이 이제 샌달의 이제 주장입니다. 뭐 그럴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성공도 실패도 결국에는 개인의 능력에 달린 거니까 네가 노력을 했니? 네가 노력을 안 했니? 이게 너의 능력이니? 아니니? 뭐 이런 문제들을 갖고서 질문하게 되고 따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뭐 공동체적 의식이 이제 약화되죠. 물론 이제 청교도 정신에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 청교도들이 이 구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본래 청교도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안에서의 어떤 그 능력주의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샌델은 뭐 미국의 근대 뭐 현대라고 볼 수도 있죠. 예, 1950년대 이후니까 그때 이제 능력주의가 어떻게 이제 미국 사회에 스며들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. 샌델이 이제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미국 사회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는 정치적 용어,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용어가 된 것은 불과 한 40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전에는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능력주의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그 보편적으로 정치 용어로는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. 뭐 대표적인 이제 사람으로는 뭐 미국에서는 이제 로널드 레이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, 뭐 중국에서도 이제 등소병 등등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썼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미국에서는 뭐 로널드 레이건 이후로 또 뭐 조지 W 부시도 있고, 그렇죠?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오바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기본적인 능력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자기의 정치적 그 언어들을 구사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여기서 했고요. 뭐 대부분의 내용들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자기 책임이라는 말, 자신의 책임이 아닌 불행에 대해서만 사회적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 사회에 어떤 그 복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기획 운동 얘기할 때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것에 한해서만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사고 방식들이 이제 이렇게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자기 책임인 것 아닌 것 이걸 어떻게 사실은 누가 판단하고 어떤 잣대로 그걸 구분할 수 있겠어요?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임승차에 대한 사실은 사회적 거부감이죠. 예.
뭐냐면 뭐 소위 말해서 뭐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에서 가난하고 또는 어떤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국가가 그 재원을 지출하는 것, 세금을 갖고서 그들을 구제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탐탁지 않은 거죠. 예를 들면은 내가 연봉을 1억을 받는데 그 중에 세금이 10년 전만 해도 5%였는데 지금 막 20%야.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회에 못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세금을 더 뜯기고 있는 상황이지. 그러니까 저놈들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내가 세금을 더 뜯기고 있다. 이런 무임승차 하는 거 아니냐. 일도 안 하고 돈도 받고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뭐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 거죠. 어떤 그런 이제 사회적 불만들이 뭐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자신의 어떤 책임이 아닌 한에서만 사회가 도와주겠다라는 이제 사고가 이제 팽배하게 이렇게 이제 발달을 했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뭐 you deserve 이런 단어들도 이제 많이 쓰였다. 너는 그거를 받을 만해.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그걸 받을 만하니? 라는 단어로도 이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. 뭐 철학적 측면에서는 1960년부터 70년대까지는 이 영미 철학자들이 능력주의를 상당히 이제 배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얻은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우연성과 능력 이외에 다양한 것들이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예를 들면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뭐 능력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이미 그죠? 뭐 신세계의 그 누구죠? 그 정용진 그렇죠, 맞죠? 예. 뭐 그분 같은 경우도 뭐 능력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. 물론 이제 그분이 능력이 있죠.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부를 일굴 만큼의 노력의 능력을 했나? 뭐 그거는 아니잖아요, 그렇죠? 그리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라는 것도 그렇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할 때 정말 그 학생이 정말 노력만으로 그거를 읽어낸 거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상당 부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거죠.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죠? 운동 같은 것도 재능이고 뭐 음악도 재능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. 물론 이거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. 왜냐면은 그러면 능력이 모든 걸 결정한다.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나는 능력이 없나? 그럼 나는 성공할 수가 없구나. 나에겐 미래가 없구나.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. 물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절충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사회적 성공이라는 게 뭘까? 어느 수준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? 예를 들면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성공이라면 내가 이승철만큼 노래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가수로서 내가 내 노래 부르고 좋은 노래 하면서 사는 거 그것도 성공일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어떤 획일화된 잣대를 갖고서 접근되기 때문에 뭐 이런 모든 어떤 오류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보는데 뭐 하여간 어쨌거나 이제 그 1960년대 70년대 영미 철학자들은 이제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면 1980년대 90년대는 오히려 이런 능력주의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런 철학적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.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도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러면서 뭐 영국의 수상 테레사 메이 같은 경우 능력주의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그 능력주의 비전이 보통 사람들과 노동계급을 위한 정책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기득권을 위한 정책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, 현실적으로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공기관 민영화, 예를 들면은 한전이죠, 한국전력 같은 것들을 민영화하려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전력을 공급하려는 회사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그 민간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추진을 했었거든요.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? 안 그렇잖아요. 최근에 미국 텍사스에서 거기는 더운 지역인데 눈이 엄청 와가지고 이제 전기가 끊겼는데 엄청난 그 전기 요금이 부과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런 어떤 자연재해의 이런 특성들을 일반 회사들은 고려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현명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것들을 이제 막았으니까 이제 다행인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결국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보면은 안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샌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, 여기서.
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만들, 이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책들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포퓰리즘으로 나왔고,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얘기를 하는데,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힐러리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, 힐러리는 여기에 그 능력주의적인 어떤 그 발언들을 많이 했답니다.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대요. 그리고 오히려 약간 공동체를 더 이렇게,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물론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트럼프는 능력에 대한 얘기는 일치하지 않았고요. 국민의 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하거나,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과 국가적 자존심의 강조,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소시민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을 반영을 했고, 결국에는 이제 힐러리를 앞섰다.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사회 보편화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,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다는 거죠. 아까 설명한 것처럼. 그 다음에 학력주의 편견 같은 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노동의 명예를 이제 줄이게 된다는 거죠.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보여지는 능력이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학력에 대한 어떤 편중이 되게 심해지게 되고, 몸으로 하는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, 공부 많이 하는 사람,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일반 시민 정치 권력을 거세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이제 샌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정말 하면 되는 거 맞냐? 예? 열심히 살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냐? 열심히 하면은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거냐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더라도. 예. 이미 뭐 미국 사회에서 1%가 전체 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. 오히려 미국 사회가 유럽보다도 사회적 지위 이동이 훨씬 더 경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규칙을 지키면 열심히 해도 그저 제자리이고, 또 이미 또 규칙은 다 지켜줬고 나는 완전히 도태되어 버린 거 아니야? 라는 이런 어떤 이제 사람들의 그 패배감, 이런 것들이 현재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샌델은 얘기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.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고, 실패는 자신의 책임이고,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항상 올라갈 수 없다.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까? 이제 샌델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.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불평등을 용인하는, 그러니까 불평등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관대하다고 합니다. 반면에 유럽 사람들은 좀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. 그래서 불평등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결국에는 어떤 그 능력주의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쪽으로 가고,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제가 그 어떤 코미디언을 봤거든요. 작년에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,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걸 보면서 어떤 노모가 이제 막 눈물을 흘렸답니다. 불쌍하다고.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대요. 엄마, 불쌍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엄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엄마가 더 불쌍해, 박근혜 대통령보다. 이런 얘기를 했대요.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할까요? 사실은 본인이 더 불쌍할 수도 있는데, 그죠? 이런 인식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불평등,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어떤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자, 챕터 3 이렇게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